저는 이제 투자는 이제 29살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만으로는 28살이니까 정말 어릴 때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직장도 그냥 일반 샐러리맨은 봉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영업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종신보험 막 할 때였어요. 2002년도부터 그때 2002년도에 이제 첫 직장을 잡았으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AIG 생명보험이라고 아시죠? AIG. AIG 띠링 띠링 근데 그겁니까? 그게 AIA로 바뀌었는데, 거기 이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입사해가지고 영업했죠, 영업. 근데 영업도 되게 잘했어요, 나름. 그 이제 보장을 막 과하게 안 하고 딱 종신보험 딱 알맞게만 해갖고 딱 적정 보험료에 막 진짜 종신보험인데 막 젊은 사람들은 막 5, 6만 원짜리 종신보험 뭐 이런 거 설계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망보험을 낮추면 가능했던 거야. 그러니까 건강보험식으로 그렇게 하고 뭐 1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에서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나름 이제 그 막 욕심 안 부리고 그렇게 하니까 소개를 좀 잘 받아가지고 그 계약 건수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금액은 작은데 계약 건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름 그렇게 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2002년도에 그 한 연봉 그때 한 첫 해에 제가 받은 게 기억나요? 4천 정도 벌었어요. 4천. 와. 2002년도에. 그러니까 그냥 평균 한 3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350 버니까 그거 이제 막 영업비 쓰고 해도 한 달에 한 150 정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200을 저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0을 그 당시에 28살 때. 그러니까 200이면은 1년이면은 2,400이고 3년이면 7,200이잖아요. 7,200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정기식 펀드에 넣었어요. 정기식 펀드. 그러니까 그게 한 3년 정도 되니까 한 1억 정도가 이제 되더라고요. 영업을 3년 이상 하신 거예요? 영업은 더 했어요. 영업은 한 5년, 7년 하고, 그 이후에 뭐 GA라고 그 당시에 GA. GA로 넘어갔다가 영업은 한 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때. 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뭐 억대 연봉도 달성하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 일반 샐러리맨 같은 경우에 그때 초봉이 그 당시 한 3천이었거든요. 2, 3천 좀밖에 안 했어요. 근데 2, 3천인데 아니 이걸로 뭐 애 낳고 집 사고, 왜냐면 저는 이제 물려받을 게 없으니까. 왜냐면 IMF 때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망했기 때문에 제가 또 막내고 하니까 뭐 받을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 뭐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게 부동산을 잘 투자하면 돈이 되겠다. 이거 항상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첫 투자가 뭐였냐면 빌라 투자인데, 그때 또 운이 좋았던 게 그때가 딱 그 서울에 있는 뉴타운 그 시기랑 딱 맞았더라가지고 그 빌라가 엄청나게 그 황금알을 낳는 거리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2004년도부터 2008년 9년도까지, 그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뉴타운 광풍이 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족족 빌라들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30대 초반에 한 10억 정도의 자산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내 힘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부동산에 눈을 뜨고, 근데 이제 빌라가 가만 보니까 이제 황금성의 문제라든가 또 그 막 뉴타운도 막 엎어지고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싹 정리해서 그때 이제 아파트로 이제 당산동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 당시 한 10억 정도 된 아파트를. 첫 그 나이에. 아파트가 네, 10억짜리였습니까? 네. 야, 빌라로 되게. 네. 근데 그때 실수했던 게 반포 레미안을 살까 거길 살까 고민하다가 반포 레미안도 미분양이었으니까 2009년도에. 근데 반포 레미안은 25평이었어요. 그때 그게 한 8억 정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반포 레미안 하니까 이제 큰 평수 그냥 가자. 3, 4평에서 아파트 사는 게 이제 패착이었지. 패착이라기보다는 조금 좀 아쉬운 아쉬웠죠. 선택이었다. 네, 아쉬웠죠. 왜냐면 그 실패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그리고 나서 방포 레미안 보니까 지금 한 45?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여러분 그 순간의 선택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제 이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특히 이제 집을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거고, 그래서 무조건 강남 사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 이왕이면 강남을 사는 게, 작은 평수라도 강남을 사는 게 맞다는 게, 그 격차가 정말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첫 단추를 좀 잘못 깬 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했지만 또 이제 관심을 이제 안 갖진 않고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또 계속 이제 투자를 했던 거죠. 뭐 오피스텔도 투자하고 점포경영 주택도 투자하고 택지 분양, 점포경영 택지도 분양하는 것도 했고, 조그만 소형 아파트도 투자하고 뭐 다양하게 했어요. 다양하게 뭐 예전에 뭐 빌라 할 때 재개발도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자산이 분화하고 또 청약도 해보고. 그러니까 다 해본 거야, 진짜. 다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한 게 낫겠구나, 또 이럴 때는 저렇게 한 게 낫겠구나.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은 제가 2006년도 7년도부터 했는데, 오피스텔도 그 당시에는 그 막 강서구 막 이런 9호선 뚫리기 전에 오피스텔이 한 8천밖에 안 했었어요. 7, 8천. 근데 그런 게 다 지금 막 제가 팔 때는 다 1억 2, 3천 이렇게 올랐을 때니까. 그래도 이제 몇 천만 원 남기고 팔고, 또 그것도 이제 월세도 받고, 뭐 그때 막 60만 원, 70만 원씩 월세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차근차근 불려놨었죠. 근데 보통 그런 보험이나 금융 쪽에 종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식 쪽으로 좀 더 관심이 많이 가기 맞아요. 마련인데, 네.
그 부동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된 건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게 저희 4남매 중에 저만 이쪽으로 왔으니까 부동산 쪽으로 왔고 4남매 막내고 나머지 형제들은 또 그런 쪽에 또 이제 저 때문에 이제 관심이 생긴 거지 그렇게 관심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 주식도 제가 해봤는데 이게 주식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자산 불리기가 그리고 이제 이게 타이밍 잡기도 어렵고 지금 해보시잖아요 어렵잖아요 사실 주식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동산은 이제 돈이 될 거라는 거 이제 그런 강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자산관리사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그 허울만 자산관리사인 거예요. 정작 그러니까 뭐 남의 자산을 막 불리고 이러는데 정작 자기 자산은 못 불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선배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자산관리사라고 했는데 정작 자기는 뭐 벤츠 타고 이래도 알고진 거예요. 그 되게 유명한 거 있었습니다. 어떤 거? 20대 남자 재무설계사 믿 거. 네. 맞아요. 그냥 걸은다. 그냥 걸으면 돼. 마세라티 타고 그 롤렉스 시계 차고 인스타에다 이렇게 맞아. 해놓고 재무설계한다고 자기. 그러니까 걸으면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이게 막 이게 가장만 해갖고 보여지는 것만 하다 보니까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본인들은 막 빌라 막 월세 살고 막 이러면서 차는 막 벤츠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남한테 막 과시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게 좀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속을 챙기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모으는 족족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했던 거죠. 부동산을 좀 다르게 갔던 거죠. 근데 또 그때 그 당시 그래서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이 부동산을 진짜 좀 잘 모르고 되게 천시해요. 그리고 이제 보험 쪽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이 부동산이랑 이게 그 금융상품이 보험이 상극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엄청 까요. 엄청 까요? 엄청 까요. 예, 안 좋다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영업 방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까야지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예, 그렇게.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또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보험 상담할 때도 적당만 하고 또 남는 돈은 부동산도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식으로 부동산도 뭐 추천도 한번 드렸는데 근데 저도 좀 약간 감각이 있었다는 게 좀 느낀 게 제가 이게 추천했던 데들이 막 다 오르는 거예요. 오르면 저도 이제 투자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내가 좀 이쪽에 조금 약간의 좀 재능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죠 그때. 느끼고 아 내가 이쪽으로 좀 길을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진행하고 책도 내고 이렇게 된 거죠 인생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으로 인해서 인생이 좀 많이 바뀐 케이스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뉴타운이라는 되게 좋은 기회가 있었고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한다. 28살짜리가 왔어요. 대표님한테. 저 대표님처럼 한번 나중에 15년, 20년 후에 미래를 한번 읽어보는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투자로 돈을 좀 벌고 싶습니다 하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따 말씀드릴 건데 지금 수도권 아파트가 지금은 정말 큰 기회일 수 있어요. 수도권 아파트 왜냐면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 2년, 한 4년 정도 보시면은 나중에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도권 신축 아파트 위주로.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분양가나 이런 것도 계속 오를 거예요. 이제 원자재 값이나 땅값이나 인건비나 이런 게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때 투자하고 한 2년, 4년 보면은 반드시 마이너스는 안 된다.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왜냐면 그분들은 강남이나 서울 아파트 살 돈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수도권의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를 잘 찾으면은 여전히 그 좋은 기회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뭐 엄마론, 아빠론, 뭐 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다 해서 잠실로 들어가라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저처럼 아마 뭐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 후레이도 마찬가지고 뭐 도움 받을 데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비빌 데가 없습니다.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슬프다.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조언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그런 거를 불려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그 얘기도 좀 할게요. 최근에 제가 지금 판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따가? 그것도 말씀드릴 건데 그게 투자금이 3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차익이 그래도 한 1억 5, 6천은 났으니까. 진짜요? 네. 다섯 배네? 저기 뭐 주식에 비하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풀리다 보니까 이제 잠실 쪽 이제 해서 이 수요가 이제
호가가 이제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둔촌주공 얘기고, 네. 올림픽 파크포리온이 이제 입주가 이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그죠? 전세가 매매가가 지금 24억, 25억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28억인가요? 28억, 26억에서 29억까지 올랐다고. 놀랍네요, 진짜. 이게 분양가가 그때 12억이었어요. 12억. 두 배. 와. 네, 2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 상담하셨던 분이 그 포레온 그 제일 작은 평수를 이제 당첨이 되신 거예요. 경쟁률이 제가 이름 많지 않았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3구였나? 네, 맞아요. 근데 그게 8억이었어요, 분양가. 근데 16억. 더블. 근데 전세가가 8억이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약금 8천 내고 그냥 8억을 번 거예요. 왜냐면 전세 났으니까. 아, 진짜 파워풀하다. 파워풀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 이런 기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둔촌주공도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작은 평수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번 해볼 만했던 건데,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견이 되게 분분했을 거예요. 뭐 복도시계 누가 사냐, 뭐 맞아요. 닭장이다, 뭐 마주 본다, 뭐 맞아요. 진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소형 평수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격은 더블 쳤잖아요. 더블 분양가 대비했을 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뭐 폭락한다, 입주장 때 봐라, 막 그런 거 댓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되게 강하게 주장하고 또 거기에 동조했던 분들은 과연 지금 무슨 말을 하실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둔촌주공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괜찮다고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쪽에 한쪽 말만 듣고 그 선택을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 뭐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할 상황이 아니실까, 그렇게 좀 된 것 같아요. 계약금 20%였으면 1억 6천 내셨겠군요. 네네. 네, 맞아요. 네. 사실도. 근데 어쨌든 굉장히 크리티컬한 잘못된 전망이었네요. 그렇죠. 마피가 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어쨌든 잘못된 전망을 했으면 그 저 같으면 그래도 한번 사과 방송도 한번 하고, 어쨌든 뭐 왜냐면 전망이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는 거니까, 틀릴 수 있는 거니까 뭐 저도 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그런 전망에 대해서 뭐 죄송하다 뭐 이 정도는 뭐 유감 표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근데 이 바닥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이게 그냥 다 끝나. 지나가. 다 끝나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아쉽다. 어쨌든 올림픽 파크포리온 그때 이제 그 잡으신 분들, 용기 내서 잡으신 분들은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시책을 남기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진짜 그때 분위기는 약간 진짜 무너지는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분위기가. 그때 우리 예전에 그 또 같이 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셋이 만나서 그때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만 이제 괜찮을 거라고 하고, 이제 후레이도 약간 좀 반신반의했던 거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근데 돌이켜 보면 항상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게 위기가 기회가 맞아요. 위기가 기회고, 그때 이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또 그만큼 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올림픽 파크포리온이랑 또 요새 헬리오시티랑 좀 많이 비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헬리오시티는 그래도 이제 송파권이고 송파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파크포리온은 강동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투자 포인트,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를 봤을 때 일단은 올림픽 파크포리온이 더 신축이고 입지도 나쁘지 않고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파구는 지금 조정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2년 거주해야지 비과세 되지 않습니까? 비과세 받으려면. 근데 강동구는 조정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실거주를 해서 뭐 좀 불려 나가겠다 하면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보다, 그러니까 그 똑같이 뭐 봤을 때 헬리오시티도 나쁘지 않는 거예요. 근데 2년 거주. 근데 2년 거주를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비과세를 챙기려고 하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오히려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마다 이 포인트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서 거주를 할 거냐, 비거주를 할 거냐. 그러면 비거주를 한다, 거주를 안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강동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송파권보다는. 이것도 되게 굉장히 세금적인 포인트인 거고, 그 다음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조금 더 위상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더 신축이다 보니까.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조금 좀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강동구,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취득세 관련해서도 송파구도 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거 있는 상태에서 그 헬리오시티 사면 취득세가 8%인 거예요. 조정 지역이니까. 근데 강동구는 조정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헬리오시티를 다른 게 있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사더라도 취득세가 8%가 아닌 3.5%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해 보셔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송파권보다 이제 2주택으로 갈 때는 또 강동구가 유리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헬리오시티보다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뭐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네. 비슷한 권역에 있고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대단지이고 네. 연식은 조금 또 차이가 나고 네네. 그래서 좀 비교를 많이 하나 봐요. 많이 하죠. 가격도 좀 비슷했던 것 같고 비슷했었고 또 신축이고 하니까 또 대단지고 했으니까 좀 이제 비교를 하는데 지금은 좀 약간 올림픽 파크 포련의 판전승 정도? 요 정도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